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구에서 가장 거칠고 극한의 철길을 따라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강철로 이어진 길 위에서 인간의 기술이 한계를 시험하고 선로 하나하나가 긴장감 넘치는 선택이 되는 세계입니다. 부식성이 강한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기관차부터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깊은 협곡을 건너는 오래된 다리까지 우리는 인프라 관리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생존 감각에 가까워지는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차가 아닙니다. 뜨거운 사막과 얼어붙은 산맥을 지나 막대한 물자와 가치를 움직이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혼란스러운 자연을 길들이고 놀라운 성과로 바꾸어 놓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철도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비스와 이즈테마 열차 방글라데시.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비스와 이즈테마가 열리는 기간이 되면 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지붕부터 창문 주변까지 쇠로된 공간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올라타고 매달리며 현대 교통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필요와 믿음이 한데 모인 모습이자 철길 위를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거대한 에너지처럼 보입니다. 이 혼잡한 장면 속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연대감입니다. 정해진 절차나 편안한 좌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목적지에 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현실의 한 장면입니다. 거칠고 시끄럽지만 그만큼 꾸밈없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열차를 보고 있으면 세상은 도시계획 교과서 속 기준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구름열차 아르헨티나. 라 폴보리아 고가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 가까이 다가서는 일입니다. 해발 4,200m가 넘는 높이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져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조차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열차는 산을 힘겹게 오르는 듯 보이기보다 그 위를 조용히 떠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깊은 협곡 위로 휘어진 강철 다리를 지나며 안데스의 설산을 배경으로 달리는 모습은 아르헨티나 철도 기술이 남긴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렵다라고 여겼을 경사를 넘어 선로는 끝내 이 높은 곳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의 한 세기 전에 이런 철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큰 배짱과 믿음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이 노선은 단순히 관광객을 태우는 길이 아니라 기차가 콘도르가 나는 높이까지 닿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의지가 남긴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한때 물자를 실어 나르던 길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행이 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굳이 위험을 강조하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푸나 고원의 아찔한 높이와 장엄한 아름다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 열차 아르헨티나. 끝없이 펼쳐진 파타고니아를 가로지르는 일은 잊고 지낸 고요함과 다시 마주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파타고니아 열차는 바다와 안데스 산맥을 이어주며 바람이 가장 큰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광활한 초원을 달립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객차가 덜컹이는 소리는 긴 여정의 박자처럼 이어지고 해가 마른 덤불 너머로 기울 때마다 지평선은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변합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선입니다. 이 노선에는 오래된 여행이 지닌 낭만이 잔잔하게 배어 있습니다. 작은 역마다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은 하루의 큰 사건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생활 리듬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파타고니아 열차는 남부 아르헨티나의 끝없는 거리와 맞서 버티는 사회적 자산이자 지금도 제 역할을 이어가는 생존자 같은 존재입니다. 현대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느린 여행의 본질을 만나고 싶다면 이 길이 잘 어울립니다. 불필요한 화려함은 없지만 끝없는 평온과 별빛 가득한 하늘이 주는 평온함이 이곳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죽음의 철도 태국. 화이강을 건너는 순간 태국의 깊은 숲속에 남아있는 무겁고도 특별한 역사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철도는 현대식 굴착 장비로 쉽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견뎌낸 고된 시간 위에 놓인 선로입니다. 오늘날 기차가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목재 절벽 구간을 따라 천천히 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 노선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기억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다리와 구조물들이 지금도 무거운 열차를 묵묵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걸음도 생각도 조금 느려집니다. 한때 거칠게 깎였던 바위와 선로 주변에는 이제 푸른 숲이 다시 자라나 무거운 풍경의 조용한 숨결을 더해줍니다. 이 여행은 빠른 속도나 화려함으로 기억되는 길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매 킬로미터마다 마음에 남는 무게가 있는 길입니다. 단순한 기념사진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찾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여정입니다. 볼린스코의 호수열차 러시아. 분홍빛 거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기차를 본 적 있으신가요? 시베리아의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에서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실제로 펼쳐집니다. 이곳 블린스코의 호수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수는 기온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달라지고 고농도의 소금물이 깔린 수면 아래로는 선로가 놓여 있어 화차가 소금층 한가운데까지 곧장 들어갑니다. 분홍빛 물에 둘러싸인 기관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다큐멘터리라기보다 한편의 환상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이곳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자연과 맞서는 끈질긴 싸움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소금기야말로 강철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쇠를 빠르게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곳 작업자들은 다른 장비라면은 몇 주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관차와 화차를 오래 움직일 수 있도록 손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다듬어 왔습니다. 때로는 가장 낯설고 엉뚱해 보이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대담하고도 영리한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이 풍경이 조용히 보여줍니다. 나리스 델 디아블로, 에콰도르. 나리스 델 디아블로를 따라 내려가는 요정은 험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길을 만들어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바위벽을 넘기 위해 당시 기술자들은 열차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지그재그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며 조금씩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창밖으로 아찔한 낭떠러지가 펼쳐질 때면 마음이 절로 조여옵니다. 넘기 어려워 보이던 장애물을 끝내 철길로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이 노선은 19세기 가장 대담한 기술적 해법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한 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지지만 선로를 감싸는 안데스의 풍경은 오히려 차분하고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험한 산세와 넓게 트인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은 이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때는 공사 자체가 큰 시련이었겠지만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여행자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철도가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주었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수백 미터 절벽 끝에서 열차가 뒤로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믿고 몸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물음 앞에서도 마지막에 마주하는 풍경만큼은 그 작은 긴장을 충분히 보상해 줍니다. 안토파가스타 볼리비아 철도 칠레 볼리비아. 아타카마 사막을 가로지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의 고요함은 너무 깊어서 뜨거운 햇볕 아래 새가 삐걱이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듯합니다. 안토파가스타 볼리비아 철도는 고지대 광산과 해안의 항구를 이어주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길은 화성의 표면처럼 메마른 풍경을 지나고 주변에는 화려한 역이나 편안한 시설보다 끝없는 모래와 소금 평원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선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철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길이자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이 여정에는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광물을 가득 실은 열차가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를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기술과 산업이 얼마나 큰 노력 위에 서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노선은 광물 무역에 꼭 필요한 자산이지만 여행자의 눈에는 거대한 사막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녹슨빛 흙과 바람만이 가득한 지도 위에서 사람은 그저 작은 점처럼 느껴집니다. 남미 국경지대의 거친 본질을 보고 싶다면 바로 이 길이 그 답에 가깝습니다. 맥글롱 철도시장, 태국.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신선한 망고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에 10초도 되지 않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상인들은 차양을 접고 바구니와 좌판을 아주 조금씩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사이로 커다란 기차가 얼굴을 스칠 듯 지나갑니다. 이곳이 바로 태국의 맥글롱 철도시장입니다. 장사와 철길의 일상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곳으로 일반적인 안전 기준만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 순간은 기차가 말 그대로 시장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정교한 생활의 리듬처럼 보입니다. 이곳의 진짜 매력은 상인들의 흔들림 없는 침착함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관차는 두려운 존재라기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는 시끄러운 이웃에 가깝습니다.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거의 없고 오랜 경험으로 다듬어진 움직임만 남아 있습니다.
까다로운 엔지니어가 보아도 놀랄 만큼 모든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맥글롱은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실내가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고 철길과 과일 좌판 사이로 삶이 아주 치밀한 박제에 맞춰 흘러갑니다. 철광석 열차 모리타니.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면 모리타니 사하라 사막의 철광석 열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열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열차는 사막 깊은 곳에 철광석을 해안으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운송수단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지 사람들이 기차가 아닌 철광석 위에 직접 올라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온몸을 뒤덮는 철가루를 견디며 달리는 장면은 매우 거칠고 강렬합니다. 이곳에서 기차는 여행의 즐거움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에 가깝습니다. 이 열차의 규모는 실제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아야 비로소 실감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화차들이 눈앞을 지나가고 마지막 칸이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몇 분이 걸릴 정도입니다. 편안함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엄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금속 뒤편에는 이렇게 거친 자연과 먼 길을 견뎌온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 열차가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하노이 기찻길 거리 베트남. 집 앞 골목이 곧 실제 기차가 지나는 철길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베트남 하노이에는 그런 일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차가 다가온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몇 걸음 물러나고 물건을 조금 안쪽으로 들여놓을 뿐입니다. 이 좁고 활기찬 골목에서는 진한 베트남 커피 향과 뜨겁게 달아오른 철길의 냄새가 한데 섞입니다. 주민들이 침착하게 테이블과 의자를 거두는 사이 거대한 기차가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장면은 일반적인 도시 풍경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울타리와 안전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거리는 인간이 기술과 얼마나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한 명소가 아니라 기차가 이웃처럼 함께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커피잔 바로 옆에서 바퀴가 레일을 치며 지나가는 소리, 그 거칠고 생생한 기운이 이 거리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노이 기찻길 거리는 공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유연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삶은 때로 아주 가까운 긴장 속에서도 웃음과 적응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번만큼은 공학적인 설명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 풍경에 마음을 맡겨도 좋겠습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열차라기보다 알프스를 가로질러 달리는 거대한 파노라마 창에 가깝습니다. 톱니식 장치 없이 바퀴와 레일의 접지력만으로 산을 오르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야외 철도 구간을 지나갑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만년설과 빙하 풍경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북부의 야자수 풍경으로 이어지는 변화도 이 노선만의 큰 매력입니다. 해발 2200m가 넘는 베르니나 고개를 지날 때면 새하얀 삼봉우리 사이로 굵은 열차가 또렷하게 스쳐 지나가고 주변에는 거의 경건하다고 할 만큼 고요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노선은 기술의 우아함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선로의 곡선 하나하나도 승객이 마치 산 위를 떠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루시오 원형 고가교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열차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원을 그리듯 선회하며 높이를 확보하는데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여정은 그저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풍경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 순수한 감상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스위스 특유의 정교함은 어려운 일을 어렵지 않은 듯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 여행의 진짜 호사는 좌석이 아니라 유리창 너머 끝없이 펼쳐지는 장대한 풍경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필라투스 철도, 스위스. 알프스 한가운데에는 마치 수직에 가까운 산비탈을 오르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철도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필라투스 철도입니다. 최대 경사 48%에 이르는 이 노선은 1889년 개통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도의 힘은 단순히 강한 동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레일을 양쪽에서 단단히 붙잡는 독특한 수평 톱니바퀴 장치에 있습니다. 덕분에 객차는 다른 차량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 절벽을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운행되어 온 이 철도는 스위스식 정밀함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풍경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루체른 호수의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봉구리와 구름 사이로 올라서게 됩니다. 열차가 좁은 터널을 지나고 화강암 절벽 옆을 따라 움직일 때면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기계의 심장 박동처럼 들립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름보다 믿음직한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큰 틀을 지켜온 구조가 지금도 산을 향해 차분히 오릅니다.
이렇게 필라투스 정상에 닿고 나면 제대로 된 지혜와 기술이 있다면 거대한 산도 우아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남북 철도 통일 열차 베트남. 통일 열차를 타고 베트남을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달리는 일은 단순히 지도를 따라 이동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억과 삶의 깊은 결을 천천히 지나가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잇는 이 철길은 1700km가 넘게 이어지며 끝없이 펼쳐진 논과 짙은 숲, 그리고 남중국해가 선로 가까이 다가오는 해안 풍경을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의 상처 뒤에 하나하나 다시 이어진 이 노선은 오늘날 베트남의 단단한 연결과 회복을 상징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편안함보다 역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과 냄새 소리 지역 문화가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이 여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통일 열차가 베트남에 살아있는 맥박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사람과 물자를 나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과 이야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마음까지 함께 싣고 달립니다. 새벽녘 차창 밖으로 빛이 번지고 열차가 하이반 고개를 따라 산과 푸른 바다 사이를 휘감아 달릴 때면은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쉽게 잊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기반 시설은 언제나 가장 빠른 것만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어주는 길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탈 슈베베반 독일. 출근길에 앞차 범퍼를 바라보며 막히는 도로에 서 있는 대신 강 위에 매달린 객차를 타고 조용히 지나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독일 부퍼탈의 슈베베반은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낡지 않은 미래의 유산 같은 존재입니다. 1901년에 운행을 시작한 이 현수식 모노레일은 도시의 중심을 따라 움직이며 강철 구조물이 부퍼탈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설계가 지금도 지상 교통 체증을 피하는 영리한 해법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 열차를 타면 발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객차는 공중에서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아찔함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우아한 움직임이 이 노선의 매력입니다. 물론 이런 구조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를 꾸준히 이어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퍼탈 슈베베바는 토목공학의 귀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혁신이란 늘 새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잘 작동하는 것을 정교하게 지켜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화이트 패스 N6콘 루트 캐나다 미국. 어떤 길은 도면으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길은 사람의 집념으로 완성됩니다. 화이트 패스는 골드러시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한몫 잡겠다는 꿈을 품고 수많은 이들이 클론다이크를 향해 몰려들던 시절이었지요. 지금 이 화강감 절벽을 따라 열차에 몸을 싣고 있으면 기차가 산을 단단히 붙잡은 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래로 펼쳐지는 계곡 풍경은 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게 만듭니다. 차가운 북쪽 안개 사이로 증기기관차의 기운이 스며드는 이 길은 혹독한 자연에 맞섰던 사람들의 끈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오래된 시간의 통로입니다. 이 노선에서는 터널 하나 나무다리 하나에도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준 높은 관광철도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북미에서 손꼽히는 대담한 투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개척시대의 분위기가 짙게 남아있어 금방이라도 광부한 사람이 곡괭이를 들고 선로 옆에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이 풍경 속에서는 거칠고 험한 조건을 견뎌온 기반 시설조차 묘한 품격과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쉽게 담기 어려운 거칠고도 인상 깊은 아름다움이 분명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조지타운 루프 철도, 미국. 기하학적인 구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조지타운 루프 철도는 꽤 오래 눈에 남을 만한 길입니다. 이 노선은 좁은 협곡 안에서 가파른 경사를 올라야 했던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풀어낸 사례입니다. 열차는 산속을 단순히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크게 휘어돌며 서로 다른 높이에서 자신의 선로를 다시 가로지릅니다. 마치 콜로라도 산맥 한가운데서 커다란 나무 장난감 기차가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험을 과장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과 레일 위를 울리는 쇳소리만으로도 이 길의 매력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멋진 철도가 은광이 문을 닫으면서 한때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누군가 이 노선이 지닌 가치를 알아보고 살아있는 철도 박물관 같은 공간도 되살려냈습니다. 데블스 게이트 다리를 건널 때면 19세기 기술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지형을 읽고 길을 냈는지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편리한 장비가 없던 시절에도 그들은 좁은 땅의 한 치까지 아꼈으며 선로를 완성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즐기기에도 좋고 인간의 지혜가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잊지 못할 경험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이칼 구간,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바이카로를 따라가는 일은 단순히 한 지역을 지나가는 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성스러운 호수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따라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구간은 돌과 쇠로 완성한 대단한 공사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열차가 지구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호수의 물가를 따라 달릴 수 있도록 시베리아의 단단한 화관감을 깎아 선로를 놓고 수십 개의 터널과 다리를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객차 창밖으로 보이는 물은 놀랄 만큼 맑아서 마치 유리 같은 깊은 물 위를 조용히 미끄러져 가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러시아라는 땅의 끝없는 규모가 새삼 실감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구간은 러시아 제국의 큰 숙제를 안겨준 길이었습니다. 거친 자연과 맞서야 했고 물자와 인력을 움직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노선은 그런 시간을 견뎌낸 살아있는 공항 유산처럼 남아있습니다. 겨울마다 거대한 얼음이 밀려와도 호숫가의 옹벽과 구조물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인위적인 편안함은 많지 않지만 대신 이곳에는 거칠고도 정직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칼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여행자는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 가장 멀고 험한 곳까지 길을 잇고자 했던 인간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묵직한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돌아보게 됩니다. 광구 벨리 스카이레일, 중국. 미래 도시교통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중국 우한의 광부 벨리 스카이 레일이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스카이 레일은 일반적인 기차와는 다릅니다. 도심 교통의 복잡한 위로 매달린 객차가 조용히 지나가며 도시의 이동 방식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세련되고 미래적인 외관은 첫눈에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투명한 유리 바닥은 발 아래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서 우한의 거리와 건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처럼 느껴집니다. 기능적인 교통시설이 동시에 도시의 볼거리로 바뀐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이 도시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카이 레일에는 운전자가 따로 보이지 않고 시끄러운 소음 대신 부드럽고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높은 선로 위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리는 모습은 도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움직이는 조형물처럼 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도 이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넓게 펼쳐진 우한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경험은 평범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광구밸리 스카이레일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우한에서 이미 운행되고 있는 도시교통의 새로운 장면입니다. 그레이트 솔트호 철도 제방, 미국 유타주의 그레이트 솔트호를 가로지르면 철도 풍경 가운데서도 좀처럼 잊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돌로 쌓은 긴 제방이 호수를 양쪽으로 가르며 한쪽은 짙은 분홍빛, 다른 한쪽은 깊은 코발트 빛으로 나뉘어 보입니다. 처음 보면은 빛의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의 흐름을 제한한 공학적 구조물이 염분 농도를 다르게 만들면서 생긴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 한가운데를 따라 길게 이어진 화물열차가 묵직하게 지나가는 모습은 끝없이 펼쳐진 미국 서부의 스케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대한 산업과 독특한 지형이 한 장면 안에서 뜻밖의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 길은 원래 대륙 횡단 운송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선이지만 이제는 기능을 넘어 거대한 우연의 예술작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류를 위한 피로가 만들어낸 구조물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색채의 풍경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강철과 돌로 만든 기반 시설이 거친 자연과 맞닿으며 오히려 둘 사이를 이어주는 시각적 다리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레이트 솔트호의 이 장면은 아주 분명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단단한 공학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고 그 개입이 하나의 생태계 색감까지 바꿔놓을 만큼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란트바서 고가교 스위스. 어떤 구조물은 단순히 풍경을 가로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 온 것처럼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스위스의 란트바서 고가교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석회암으로 지어진 이 다리는 깊은 계곡 위를 부드럽게 휘어가다가 예고도 없이 바위산에 뚫린 수직 터널 속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그 모습은 레티셰 철도를 상징하는 대표 장면으로 꼽히기에 충분합니다.
돌과 절벽이 오랜 세월 서로 호흡을 맞춰온 듯한 풍경 속에서 이 다리는 높이 65m의 아찔한 공간을 묵직하게 버티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주변을 압도하려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과는 달리 란트바서 고가교는 알프스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20세기 초 장인들의 정교한 손길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다리는 오랜 세월 동안 큰 손질 없이도 그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잘 만든 것은 오래 간다는 말이 이곳만큼 잘 어울리는 것도 드뭅니다. 붉은 열차를 타고 웅장한 아치 위를 건너는 순간에는 짧지만 강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밝은 알프스의 햇살이 객실을 비추다가 곧이어 열차가 터널 속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는 장면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하나의 감각적인 경험으로 남습니다. 이 길은 공학도 충분히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쿠란다 관광열차 호주. 호주 퀸즐랜드의 열대우림 속으로 쿠란다 관광열차를 타고 들어가는 일은 오래된 시간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열차는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숲의 깊은 품 안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나무와 덩굴은 워낙 무성해서 마치 목재객차를 감싸 안을 듯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곳에서는 속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19세기 말 단단한 바위와 거친 날씨를 이겨내며 폭포와 깊은 협곡 사이로 철기를 낸 사람들의 흔적이 선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스토니 크리크 다리를 지날 때 찾아옵니다. 열차가 다리 위를 천천히 건너는 동안 폭포의 물소리와 물 한 개가 창문 가까이까지 다가오는 듯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길을 낸 공학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쿠란다 관광열차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느린 여행입니다. 서둘러 도착하는 것보다 잠시 말을 아끼고 풍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길이 더 오래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푸른 호주숲 위에 놓인 이 철길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간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반반다리 인도.
인도양의 푸른 바다 위에는 자연의 법칙마저 시험하는 듯한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판반다리입니다. 거친 파도 위로 겨우 몇 미터 높이에 놓인 이 가느다란 철교를 건너는 일은 현실과 영화의 경계에 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다리는 성지로 알려진 라메스와람 성과 인도 본토를 이어주는 중요한 길입니다. 특히 오래된 산업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수동 개폐 장치는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바닷물이 바로 아래에서 거칠게 부서지는 가운데 열차가 천천히 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소금기와 계절풍이 지배하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강렬한 장면입니다. 한반다리는 단순히 쇠와 콘크리트로 만든 연결로만 볼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부식과 거친 바다 환경을 견뎌 온 인간의 끈기를 보여주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기관차의 묵직한 소리와 바다의 굉음이 한데 섞이는 순간 이 짧은 이동은 거의 영적인 여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다리는 위험을 품은 공항에서 두 지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이 결코 가장 쉬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길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더 큰 대담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판반다리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인간의 지혜가 남긴 강철의 흔적입니다. 코르코바도 열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곳이고 그 숨결을 가장 깊이 느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르코바도 열차를 타는 일입니다. 이 열차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 숲으로 꼽히는 티주카 국립공원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에메랄드 빛으로 짙게 우거진 숲속에서는 공기가 한층 습하고 묵직하게 느껴지고 객차는 그 초록의 한가운데를 따라 부드럽게 구불구불 나아갑니다. 브라질에서 초창기 전기철도로 운영된 이 노선은 오늘날 거대한 예수상이 된 그리스도상 건축 자재를 하나씩 정상까지 실어 올리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숲의 향기를 따라 오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야가 탁 열리며 바나바람 안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열차이지만 코르코바도 열차는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시간을 품은 채 현대에 적응해온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릴 때 들리는 객차의 리듬감 있는 소리, 그리고 금속 차체와 열대숲의 짙은 초록이 만들어내는 대비는 이 노선만의 분위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열차는 단순히 정상까지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향하는 역사적인 길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길을 따라 올라 리우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의 힘과 사람들의 믿음이 산 정상에서 만나는 길 코르코바도 열차는 그런 여정의 의미를 조용히 전해주는 노선입니다.
칭하이 티베트 철도, 중국.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길, 그 중심에 칭하이 티베트 철도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해발 5,000m가 넘는 티베트 고원을 가로지르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 속에 놓인 철도입니다. 공기가 워낙 희박해 객차는 비행기처럼 압력 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얼어붙은 듯한 광활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지고 멀리서는 야크가 풀을 뜯으며 눈 덮인 봉구리들이 하늘 가까이 솟아 있습니다.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를 지나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영구동토층과 혹독한 기후를 견디도록 설계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 만합니다. 이 노선에서 가장 깊게 다가오는 것은 거대한 풍경을 감싸는 고요함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원 한가운데 놓인 선로는 말없이 먼 지역과 세상을 이어줍니다. 이 열차는 단순히 승객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지역의 연결과 변화를 함께 가져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칭하이 티베트 철도는 지형의 한계 앞에서도 인간이 길을 찾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이곳을 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낮아집니다. 우리는 결국 자연이 정한 규칙 속에 잠시 머무는 작은 손님이라는 사실을 이 높은 고원이 조용히 알려줍니다. 고테이 고가교 미얀마. 이번 여정의 마지막은 미얀마 고지대에 놓인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난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구조물 앞에서 맺어집니다. 바로 고테이 고가교입니다. 열차가 이 다리에 가까워지면 걸음과 비슷할 만큼 속도를 늦추는데 그 순간부터 주변 공기는 한층 차분해지고 풍경은 마치 조용한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흘러갑니다. 길이 약 700m에 이르는 이 강철 구조물은 깊은 협곡 위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정글 위에 가느다란 철의 그물망을 들이운 듯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20세기 초 공학이 절벽과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이곳은 보는 사람의 감각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바퀴 아래에서는 세월을 견딘 강철이 리듬감 있게 울리고 계곡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 소리가 그 틈을 조용히 메웁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건너는 통로가 아니라 철의 시대가 남긴 살아있는 기념물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제자리를 지키며 크게 꿈꾸던 시대의 순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가냘퍼 보이는 철탑들이 엄청난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은 건널 때마다 묘한 아슬함과 함께 오래된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하고 자연은 다시 제 존재를 드러내며 인간의 기술과 나란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테이 고가교는 이 긴 여행의 마지막 장면으로 참 잘 어울립니다. 때로는 가장 놀라운 길이 우리로 하여금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며 인간의 대담함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